대다수의 투자자들은 18일 금리 인하가 발표되면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은 항상 대중의 생각과 정반대로 흘러가죠. 금리 인하 시에 무조건 상승이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이 상승하는 걸까 아니면 조정이 시작되는 걸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이슈 집중 분석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 같은 모습입니다. 지난주 물가지표 발표에 이어서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18일 FOMC가 예정되어 있죠. 이날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스탠스의 이야기를 해줄지에 따라 하반기 자산시장의 뷰가 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금리를 내리느냐 마느냐보다 그 이후의 추가 인하 속도와 현재 미국의 경제 전망을 파월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자산시장 전체의 큰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18일 금리 인하가 발표되면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은 항상 대중의 생각과 정반대로 흘러가죠. 금리 인하 시에 무조건 상승이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이 상승하는 걸까 아니면 조정이 시작되는 걸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 500과 나스닥 등 미국 주식시장은 주간 기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위험자산 서로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18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점점 커져가면서 미국 증시는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아마도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18일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시장의 방향성은 항상 대중의 생각과 정반대로 갑니다. 금리 인하가 나오는 18일 이후부터는 무조건 상승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가 경기 침체 불안을 가중시킨다면 반대로 본격적인 9월달 조정이 이날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현재 코인 시장은 지표 혼선, 그리고 노동시장 약세,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 즉 단기 횡보 및 상승이라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선은 이제 18일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에 쏠려 있습니다. 금리 인하 자체보다도 앞으로 추가 인하의 속도와 경기 전망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진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즉 18일 전까지는 기다림의 시간, 그러나 18일 이후에는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전환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한번 볼게요. 최근 시장은 다가오는 9월 18일 금리 인하 이벤트를 앞두고 점점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죠.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내린다면 그동안 잠잠했던 자산 시장에 새로운 방향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와 주요 지표들을 통해 이 이벤트 이후 어떤 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심리부터 볼게요. 현재 공포타격 지수는 51로 중립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주 42에서 개선이 되었고요. 지난달 59에 비해서는 다소 조정된 수치입니다. 연초 3월에는 극도의 공포 수준이 15까지 내려왔던 이 지표가 이제는 차분하게 균형을 잡고 있죠. 이는 투자자들이 탐욕과 공포에도 치우치지 않은 채로 다가오는 거시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펀더멘탈은 사상 최강 수준이죠. 최근에 채굴 난이도가 136트릴리언을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죠. 난이도 상승은 네트워크 보안이 그만큼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요소입니다. 지금처럼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도 네트워크 자체는 흔들림 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강세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쪽에서도 뚜렷한 흐름이 확인되는데요. 최근 10,000개의 이더리움에서 10만 개 이더리움을 보유한 고래 지갑들의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기관이나 대형 투자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기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08,500달러 지지선과 116,200달러 저항선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여전히 강세로 남아있지만 가격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약세 반전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 흐름은 힘이 다소 약해졌고 저항선을 확실히 돌파해야지만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온체인 코스트 베이시스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11만 1,000달러에서 11만 4,000달러 구간에 밀집된 매물대가 존재하면서 가격의 하방을 단단히 지지하고 있죠. 반면에 위쪽으로는 11만 7,000달러 부근에 두터운 공급벽이 자리하고 있어서 1차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죠. 현재 가격은 이 지지와 저항 사이에 머물러 있으면서 결국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든 강한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단기 랠리의 배경은 순수 매수세라기보다 대규모 숏포지션 청산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11만 5,000달러 부근에서 쌓여 있었던 숏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되면서 단기 급등이 나타났죠. 하지만 이는 펀더멘탈보다는 기술적인 이벤트성 흐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오더북 데이터를 보더라도 같은 맥락이 확인되죠. 11만 5,000달러 아래에는 두터운 매수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지만 동시에 동일 세력이 매도벽을 쌓으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눌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매집과 매도 압력이 팽팽히 맞서는 구간임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 전까지는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타나기 힘든 구조임을 시사하죠. 거시 환경도 짚어볼게요. 최근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24년도 9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기술주 사이클과 차별화되면서 독립적인 자산 클래스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특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경기가 강해지는 국면에서의 이탈은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업 차원의 이더리움 매수세도 강화되고 있죠. 샤프링크 게이밍은 최근까지 83만 7천 개의 이더리움을 매수했고요. 이를 통해 약 9억 7,600만 달러의 미실현 이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이 점진적으로 기업들의 준비 자산, 즉 비트코인과 유사한 성격의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간 수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2025년도 들어 기간이 매수한 비트코인은 69만 700개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신규 채굴된 공급량은 10만 9천 개에 불과하죠. 수요가 공급을 6배 이상 초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균형은 금리 인하 이후에 유동성이 한층 강화될 경우에 가격의 강력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장은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단 하나의 이벤트 9월 18일 금리 인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은 수준이고요. 이더리움 고래와 기간 매수세는 역대급으로 강한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숏청산과 매도벽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큰 방향성은 금리 인하 이후에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은 지금 숨을 고르고 있죠. 그리고 18일 그 숨 고르기가 끝나면 새로운 장이 열릴 겁니다. 자, 마지막 기술적 분석으로 가볼게요. 현재 비트코인은 FOMC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오는 9월 18일 전까지 11만 3,500달러에서 11만 7,500달러 사이에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11만 3,500달러는 원래 강력한 저항선이었는데 저번 주에 돌파된 이후에 지지선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선 위에 가격이 머무는 한 기술적으로 상승 영역이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상단의 11만 7,500달러는 가장 가까운 핵심 저항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남긴 고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제대로 넘긴다면 심리적 마디목인 12만 달러, 크게는 12만 4천 달러 부근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단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단기적으로는 11만 달러 초반까지 밀릴 수 있을 겁니다. 15분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11만 6천 달러 부근에서 RSI 다이버전스 패턴이 나온 이후에 살짝 하락 행보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현재 하단 지지선에 가까워지는 행보는 이 다이버전스에 의한 기술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MACD 역시 뚜렷한 추세 없이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동 평균선들도 평평하게 누워있는 상태고요. 1시간봉의 볼린저 밴드의 폭도 상대적으로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죠. 이 신호들은 현재 특정 방향으로 향하는 힘이 없고 횡보장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단기 트레이딩을 제외하고는 크게 매매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건 전형적인 FOMC 이전의 숨고르기 국면이라 해석될 수 있겠네요. 경험상 이런 구간 뒤에는 큰 방향성이 터져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방향입니다. 결국 FOMC 발표가 결정이 되겠죠. 25bp 인하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여나 50bp 인하나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적인 멘트가 같이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상단을 강하게 뚫고 일시적으로 12만 달러 초반 그리고 신고점 경신 가능성까지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반대로 동결이나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면 단기 충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1만 달러 초반 지지를 시험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11만 3,500달러에서 11만 7,500달러까지 박스권 내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발표 전까지는 이 범위 안에서 신중한 행보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13일 FOMC 발표 결과에 따라서 박스권을 뚫고 새로운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매매하실 분들은 박스권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되 발표 시점에 맞춰서 변동성에 대비해서 전략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실시간 시장 변동 상황은 시그널룸에서 수시로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그널룸은 고급 정보를 공유하는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리고 있죠. 시그널룸의 입장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시그널룸에서는 최상위 트레이더분들의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그널룸의 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인 이슈 집중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인 이슈 집중 분석이었습니다.